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네, 매일 이 파란과 놀람의 연속인데요. 그래도 이 수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이 미국 정치계의 이단아 이렇게 불리던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이 막말 그리고 성추문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왜 트럼프를 선택했을까요? 이 당분간 이 물음은 계속될 듯합니다. 당장 증시에는 부정적인 뉴스로 해석이 돼서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의 주요국 증시 폭락했고요. 한미동맹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대외적 위기는 닥쳐오는데 국정 표류는 길어지고 있죠. 이번엔 대통령의 권한 포기 범위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 야당이 대치 중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 국회로 공을 넘겼는데요. 야당은 이 총리의 권한과 역할, 대통령의 이선 후퇴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요. 과거 정부 인사들에게 총리직을 물밑 제한한 일련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청와대의 함정 또는 시간 벌기 전략을 경계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 3부와 4부 새 남자의 정치 수다에서는 새로운 전국 변수로 떠오른 이 국회 추천 총리 문제 그 쟁점과 전망을 정리해 보겠고요. 2부와 1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미국 대선 결과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진행된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선거. 자,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자, 지난 6월까지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YTN 통일외교 왕선택 전문기자와 함께 미국 대선 결과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왕선택입니다. 네, 자, 오늘 대선 결과 먼저 한번 쭉 정리해 주시죠. 네, 일부 지역에선 사실 아직 개표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과반수인 270명을 이미 넘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오늘 선거에서 상원 선거도 치러졌는데 역시 공화당이 이겼습니다. 하원도 역시 다수당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우리 시각으로 4시 40분쯤에 트럼프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죠. 이제는 4시 우리 시각으로 4시 45분부터 20분 동안 당선 소감 연설도 이미 했습니다. 자, 이 트럼프의 당선이요. 당초의 예상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엇나간 그런 결과인데요. 그럼 그동안의 예상이 이렇게 완전히 틀린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분들은 참으로 많은 시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기법이라든가 사회에 대한 분석 기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 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앞으로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경우는 분명히 그동안 숨어있는 표심이 있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네. 기존 주류 언론이나 여론조사 기관, 예측기관에서 감지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러한 지적들이 맞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영국의 브렉시트 예측 실패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사실 브렉시트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네. 이런 유사한 실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결국 여론조사 기법이 뭔가 재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올해 들어서만도 브렉시트 완전히 결과가 빗나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또 총선의 경우도 네. 굉장히 예측이 크게 빗나간 적이 있습니다. 4.13 총선도 여당이 웬만큼 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완전히 네. 참패를 했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자신을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모든 이 기성 언론들이 주로 힐러리 편이다. 이렇게 또 질타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근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자신을 지켜볼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랬는데 트럼프가 맞는 셈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맞았죠.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여론조사에 오차가 있습니다. 네. 오차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쪽을 최악의 경우를 다 계산한다면 지금 같은 결과는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지율이 다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1% 미만입니다. 그래요? 격차가. 박빙이군요. 예, 그야말로 초박빙인데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다 조금씩 이겼습니다. 1% 네. 2%씩 이겼기 때문에 싹쓸이를 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오차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에서 네. 문제가 생긴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점심시간쯤 이 플로리다가 넘어갔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당선의 의미 어떻게 좀 진단해 주시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직 경험이 없는 최초의 대통령, 아웃사이더 출신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초부터 미국 대선에서 아웃사이더 돌풍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것의 실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네.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으로 1946년 6월생입니다. 6월 14일생인데 그러니까 70세하고 5개월이 됐습니다. 네. 최고령 대통령이고요. 기성 정치권은 물론 기존의 엘리트 사회 규범에 정면으로 도전을 해서 성공한 아주 드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 엘리트 집단이 상당히 대규모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아웃사이더라고 우리가 자꾸 부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있는 집에서 유산을 물려받고 부동산 재벌이 된 거죠? 억만장자죠. 네. 네. 뭐 과거에 한번 또 실패해서 망했던 사례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네. 자, 결국은 여러 가지 구설에 휘말렸었어요. 이렇게 비호감도가 최악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배경,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당장 이것을 다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몇 가지는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선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이 지난 8년 동안 집권을 했고 네. 행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미국인 중에 중도 진영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좀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후보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가 네네. 유리했던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힐러리 후보의 전략이 실패했다. 이런 네.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메일 문제라는 거는 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됐는데 결국 이것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개인의 부정직 문제와 연결이 됐는데 결국 끝까지 해소를 못했고 무엇보다도 기득권 계층에 대한 미국인의 다수 미국인들의 분노와 좌절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도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결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네. 정반대로 트럼프 후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공한 것이죠. 그렇죠. 백인 남성을 지금 특정하고 있습니다. 백인 남성들의 좌절과 분노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활용을 했고 그래서 기득권 계층에 대한 공격을 집중적으로 해서 결국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보고 결국 그동안 우리가 트럼프의 막말과 기행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것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드러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혼란스러운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트럼프가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힐러리는 뭐 차기 대선에 또 도전하기는 쉽지 않겠죠?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1947년생입니다. 네. 한국 나이로 70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전에서 실패를 이제 뭐 당 후보는 안 됐지만 두 번째 도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도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계를 은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그럼 앞으로 좀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움직여야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아주 다양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네. 일단 선거 과정에서 공화당 지도부와 심각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네. 자기 당 공화당 지도부와 심각한 싸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의회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지만 공화당 의원들하고 너무 싸움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네. 심지어 지금 하원 의장에 대해서는 뭐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기 때문에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힐러리를 심지어 지지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일도 네. 벌어졌고요. 그래서 공화당과의 관계 또 의회 협조를 받아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선거 과정 1년 6개월 동안 인종차별, 성차별, 종교차별, 네. 각종 차별적인 발언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분열상이 너무나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아우르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 미국 사회가 물리적으로 폭력 사태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뤄야 되고요. 또 선거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상대 후보에게 이메일 조사할 거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메일 관련 재수사해서 감옥에 넣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랬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되고요. 또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하겠다. 미국이 경찰 국가도 아니고 이제는 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 중국을 견제해서 뭐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호주, 뉴질랜드, 타이완 다른 많은 나라들과 합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미국 우선주의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재균형 정책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고 힐러리 클린턴도 국무장관 때 진행했던 네. 아시아 재균형 정책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이런 것들도 앞으로 달라질 상황이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누구보다도 오늘 그 당선이 확정됐을 때는 뭐 트럼프 본인이 가장 흥분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지금 당선 소감 연설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대목들을 좀 언급을 했습니까? 네, 언급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1년 6개월 동안 사실 많이 지켜봤는데요. 네. 오늘 연설처럼 성숙해 보인 것은 또 처음입니다. 아하.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었습니다만 당선 이전과 당선 이후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네. 좀 해봤습니다. 공화당 지도부와 협력 의지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종차별이라든가 또 성차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다른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과 통화를 이미 했고 네. 그러면서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네. 표현한 게 아닌가 네. 이런 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제관계에서도 외국과의 관계에서 물론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와 협력할 의지도 있다. 또 이런 말도 동시에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국제사회를 위무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책에서 경선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서 했던 것보다는 네. 좀 더 완화된 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후반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에 신고립주의 이런 입장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 체제, 네. 국제 질서에는 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고 네. 또 될 수도 없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미군의 규모도 축소할 수 있다. 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 지도국가라든가 또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하는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을 축소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시사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정책 상황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에서 지금 중국과 미국과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치열하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의 입장이라면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중국과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후퇴 또는 상당 부분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오히려 트럼프 당선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유럽 전선에서는 또 러시아의 활동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라든가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미국의 손해가 가는 분명한 상황이 됐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내버려두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러기 때문에 사실 한국보다 우리보다도 오히려 동유럽 쪽에 있었던 많은 조그만 나라들이 네. 굉장히 트럼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상황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시키는 조치가 없다면 단기적으로 국제 질서, 특히 유럽 전선에서 네. 혼란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유럽 쪽 강조해 주셨지만 어쨌든 이 국제 질서의 혼란 또는 변화 과정에 우리도 그 최전선에 끼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기존의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는 뭐 정책의 연속성이 강조되는 네. 것이고 야당 후보가 됐기 때문에 정책이 단절성, 새로운 정책,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만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한 적은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한반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정책 참모들을 영입하고 네. 그들과 토론하면서 어떤 모양을 잡아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주한미군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간헐적으로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구체적이고 진지한 정책 검토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특히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됐다, 힐러리 클린턴의 정책이 잘못됐다 하는 과정에서 끼워넣기로 한국이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미리 예단하는 것은 오히려 좀 경솔할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네. 물어보고 확인하고 또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지금 네.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정책이 만약에 미국의 이익과 정면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부의 정책을 지지해 왔습니다. 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도널드 트럼프도 정책 참모를 영입하고 새로운 정책을 재검토하고 잡아가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설득하는 노력 이런 것이 중요하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빨리 맞추지 않으면 큰일 난다. 네.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진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통일외교 왕선택 전문기자였습니다.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